자, 여기는 특별함이 넘쳐나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아 참,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뭐냐고요? 그럼 먼저 특별자치도란 무엇인지 강원이 특별히와 함께 알아볼까요? 특별자치?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글자만 4글자 더 늘어난 거 아니냐고요? No, no, no! 아닙니다. 특별자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특별한 자치가 보장되는 자치단체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즉, 특별자치도란 다른 지역보다 더 자유로운 권한을 행사하고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지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치도란 말씀. 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실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실현된 적 없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마련된 제도이죠. 중앙정부는 지방소멸과 국토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방분권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과 전북까지 특별자치시도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어야만 했을지 특별히와 함께 알아볼까요? 특별아, 지도를 같이 볼까? 강원도의 상황을 보자면 전체 면적은 16,875제곱킬로미터로 경북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중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82% 정도이죠. 그마저도 각종 산지 규제에 따라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인구는 152만 명으로 전국 대비 3% 정도입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자 154km에 달하는 가장 길고 넓은 DMZ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존의 강원도는 생태 보전, 접경지역 군사 규제, 수도권 물 공급 등의 사유로 늘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수도권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한 희생의 대가는 보답이 아니라 결국 지역 소멸 위기로 돌아왔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첩된 규제로 인한 희생, 균형 발전 정책에서의 소외,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지역 성장을 둔화시키고 성장의 둔화는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지역 주도, 주민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 주민 중심의 특별한 자치였던 것이죠. 이제 강원도가 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뼈대를 이루는 강원특별법에 대해서는 강원이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이라니 벌써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강원이와 함께 쉽게 알아보자고요. 특별법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일반법에 대해 특별히 제정한 법입니다. 특례법이라고도 하죠. 강원특별법은 강원도가 특별한 자치도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원특별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강원특별법은 2022년 6월 10일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제정 당시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지휘특례를 규정한 23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강원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1차 개정, 산림, 군사, 농지, 환경 등 4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2차 개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강원특별법의 핵심은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권한과 실질적인 특례들이 담겨 있지 않아
사실상 이름만 있는 특별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특별법에 강원 발전을 견인한 실질적 특례를 담기 위한 법 개정은 불가피하였죠. 따라서 같은 해 10월 18일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1차 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 도지사, 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특별법 개정과 원활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1차 개정 이후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특례를 담기 위해 도와 시군,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별법에 담길 실질적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땅땅땅!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전부 개정이라고도 하죠.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깐!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특례란 무엇인지 강원이 특별히와 함께 살펴보고 갈까요? 특례제도란 일반적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있니? 괜찮아. 자, 설명해 줄게. 일반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때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죠. 그러나 특례를 통해 지역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하면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특례는 크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강원특별법 제정법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라면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법률에선 드디어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가 담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럼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어떠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2차 개정의 핵심은 우리 도의 발전을 저해해온 핵심 4대 분야의 규제 해소입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해 산림, 농지 분야의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말 고성 통일전망대 주변 지역이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그간 산림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고성 통일전망대가 강원자치도의 대표 생태 안보 관광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지역에는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되는 성과도 이루었죠. 4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각종 관광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군사규제를 완화하고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빈 땅에 대한 현황을 국방부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어 국방개혁으로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제외한 환경 영향 평가를 도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 영향 평가에만 8년이 걸렸는데요. 이제 강원자치도에선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외에도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와 동해안 항만의 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위한 특례도 반영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과 농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를 반영하여 강원의 미래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는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정립을 위한 비전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바로바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차별된 가치를 반영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미래산업은 첨단 신산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정환경이 융합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글로벌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경학적 특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중심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는 우리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의 지역을 의미하죠. 강원특별자치도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정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법, 지속적인 개정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을 이끌어갈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를 지속하여 발굴하고 강원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함인데요. 향후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해 미래 강원 발전 전략인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와 관광벨트 등 도정 현황과 연관된 특례를 발굴하고, 특히 우리도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지역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자, 강원이 특별히 이제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지?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변화해갈 강원특별자치도 기대해주세요.